에코프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2차 전지가 또 막 치고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약간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이제 비싸게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분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는 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정부 정책의 활성화 대책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네.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쪽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역시 어떤 실적단에 대한 네, 그러한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요인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실적이라는 것이 좋게 나오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는 네네. 모습이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6,132억을 기록하면서 그때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네. 2023년도에 그쵸. 30만 원을 넘어가면서 광풍이 연출이 됐죠. 근데 2023년도에는요, 냉정해 보면은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는 영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고고싱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2024년도에는 적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다행히 극적으로 작년도에 분기마다 흑자를 기록하면서 2천억대 그러한 어떤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이제 뒤늦게 또 뭔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움직여주는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어떤 실적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2022년부터 7천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의 재련 투자를 통해서 한 2,500억의 순이익을 보여주었다라는 네네네. 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에코프로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지주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돼 있는 세 개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예. 있고 또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제 겨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네네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에코프로가 이러한 관계사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단숨에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후에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자사주 매각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보유하고 있던 것들은 무조건 다 청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환사채들을 많이 발행을 했죠.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750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당시에 가격이 9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9만 500원 이상 넘어가서 그것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이익 좀 날 것 같다 싶으면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 그렇죠? 가격이 온다라면은 청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15만 원 이상 넘어가고 18만 원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한 350억 정도가 행사가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급이 처음에 우리가 ETF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150의 ETF 쪽에 1등이 에코프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ETF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증권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의무적으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매입했죠.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이 교환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일단은 조금은 주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회사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2026년도가 중요하겠죠.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메탈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ESS 관련해서 누가 되든 결국은 뭐 우리 소재단들 사용해주지 그렇죠. 않겠나 우리나라 이렇게 거 쓰라는 정부의 되지 그런 않겠습니까? 권고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로봇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네. 이러한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을 다변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매출과 흑자 기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주봉의 모습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뭐 2021년도, 2022년도 뭐 반짝반짝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인 게 결국은 2003년도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거래가 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돌파가 된 자리, 그냥 4만 원이라고 그러죠. 뭐 4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과 단기 조정 이후에 광란의 시간을 진짜 2023년도 7월 말에 뭐 거의 2차 전지 붙은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상한가 들어가는 다 그런 날아갔었죠, 어떤 그 그때. 흐름들을 기록하면서 30만 1,900원을 기록했던 이러한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참담한 그런 어떤 기간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제가 이 자리에 고점 자리 정확하게 39,600원이었는데요.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네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시점이 이 직전에 출발 시점까지 근접을 해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분기 흑자들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이 연출이 됐었던 네네네. 거예요. 바로 작년 뭐 3분기 또 이렇게 해서 1차 반등 한번 주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봉상에서 이 60주선이 여전히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 구간에서 이 6만 원을 넘어가는 듯 했던 자리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또 이 종목이 4만 원도 깨지고 3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으면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승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직전에 저점 이상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4만 원대 후반, 5만 원에서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거래가 다시 실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으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고 비로소 단 주봉상에서 5, 20 그리고 60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딱 부딪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직전에 저항이 보여졌던 자리들이 18만 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또는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 이탈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저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20만 원대 이상에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22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만 원을 하단으로 잡고 네. 18만 원을 1차 저항으로 상당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만 원 이상을 넘어가서 20만 원대를 넘어가려면 지금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네. 얘기죠. 우리가 흔히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10층까지 갔다가 20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뭐 앉아서 있든 아니면 뒤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N자형의 파동이 나오려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급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이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이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15만 원이 깨진다면 13만 원 초반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한번 18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주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신규 진입은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다가 1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 거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끊어줬다가 다시 정리하고.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에코프로가 움직여줘야 되고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 대책 단순한 어떤 제도만 갖고는 안 되겠죠. 네. 이 전기차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쪽들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